16페이지 16번 문제. 다음을 인수분해하면 저렇게 된답니다. 이랬을 때 상수 AB 값을 구하시오. 이거를 원래는 다 분배한 다음에 뭐 이런 식이에요.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뭐 쓰지 마시고 빠르게 보여드리면 쟤를 분배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다시 2x 플러스 2 플러스 y 마이너스 합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항이 6개짜리가 됩니다. 항 6개짜리 인수분해 하려면 이번 교과에서는 따로, 이번 수업 할 때는 따로 안 한다고 했죠.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다시 걔를 항의 개수를 줄여놓고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이유는 이렇게 공통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공통부분을 치환을 하게 되면 식도 단순해지지만 이럴 때는 뭐도 단순해지자면 항의 개수도 단순해져요. 여기 항이 두 개잖아요. 근데 이걸 치환해서 첫 번째 2x-y를 간단하게 한 문자, 아무거나 뭐 a 이런 걸 바꿉시다. 라지 a 이런 걸로 다른 문자랑 겹치지 않게 치환을 한다면 저 처음에 있는 식은 이렇게 단순하게 바뀌어요. 굉장히 복잡한 형태였는데 더군다나 제곱하면 항이 3개씩 밀려 나오는 복잡한 식인데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자로 정리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항이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해요. a제곱은 aa 뒤는 2와 1의 곱. 왜죠? 항이 3개짜리거든요. 항 3개짜리 인수분해를 하면 다음처럼 앞뒤에 곱으로 처리하고 가운데를 합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곱해서 음수면 둘의 부호가 다른데 더해서 음수가 되려면 큰 쪽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플러스. 인수분해 해보면 위 거 가로 a-2, 아래 거 가로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 했으면 이제 마지막엔 환원 원래대로 돌린다. 여기는 라지 a를 저기 있는 2x-y로 바꾼다.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x-y 플러스 1. 자, 이렇게 바꿔주고 나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이제 쓰라는 얘기잖아요. A, B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누가 A고 누가 B가 지금 이 상태에서 누가 A냐 누가 B냐는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얘를 A로 본다면 얘가 B가 되는 거고, 만약 얘를 B로 본다면 얘가 A가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 값을 하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하든지 아니면 1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하라는 얘기인데 답은 어차피 마이너스 1이니까 합이나 곱을 계산할 때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x에 대한 2차식을 민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다음처럼 인수분해했고 해나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다음처럼 인수분해했답니다. a, b의 값을 각각 구하시는데 이건 결론 뭘 잘못 봤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 이런 잘못 보는 문제들은 처리를 한 다음에 잘못 본 항들은 지우죠. 근데 잘못 봤단 말이 없는 항들은 그대로 살려놓고 나머지 다른 것들과 잘 조합시켜서 원래 제대로 봤던 구조로 문제를 풀어갔는데 얘도 이제 비슷한 겁니다. 이 식을 민이라는 친구는 저 식을 x제곱 플러스 라지 ax 라지 b 얘를 인수분해한 거죠. x-3 x 플러스 8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뭘 잘못 봤냐면 x의 개수 여기 뭔가 써 있었는데 이걸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보고 인수분해한 거지. 그럼 이걸 어차피 좌변과 우변을 분배하면 좌변이 되기 때문에 우변을 분배하다 보니 얘를 분배하면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이고 이렇게 분배하면 8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5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4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친구가 뭘 잘못 봤다고 그랬냐면 x 앞에 있는 개수를 이게 아니고 원래는 5가 아니었을 거란 얘기야. 다른 어떤 건데 그걸 잘못 보고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따라서 잘 본 거는 얘랑은 특별한 말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얘는 크게 문제없이 잘 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나라는 친구는 이제 같은 구조로 가겠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를 인수분해했는데 x-10 x 플러스 12 됐죠? 얘는 이제 분배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0x 플러스 2x 마지막 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120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분배하는데 이 친구는 뭐를 잘못 봤냐면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그럼 얘가 결국은
잘못 본 상수항으로 인수분해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상수항이 잘못됐다는 뜻이겠죠. 원래는 이게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잘 봤다는 뜻이죠. 이제 모으시면 돼요. 얘네들을. 잘 본 것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 이게 원식이었다는 얘기죠. 얘를 다시 인수분해하는 문제잖아요. 지금 인수분해는 여기 x 여기 x 24의 약수 중에 더해서 2가 되는 숫자 6과 4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24 더하면 플러스 2가 되죠.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4 이게 원래대로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니까 원래 여기 있었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서 a가 2였고 b가 마이너스 24였던 건데 처음에 있는 미니는 여기는 2x를 잘못 본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잘 본 거죠. 근데 이 2를 뭘로 봤냐면 5로 잘못 본 거예요. 민이라는 친구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4 이렇게 봤던 거죠. 이게 잘못됐던 건데 이 상태로 인수분해했더니 이게 x 아까 말한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8 이렇게 인수분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해나라는 친구는 원래는 이 식이었던 거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인데 이 친구가 상수항을 마이너스 120으로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인수분해했더니 x 마이너스 10, x 플러스 12로 인수분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얘를 잘못 봤었고 이 친구는 얘를 잘못 봤었고 근데 나머지는 별 문제 없이 잘 봤으니까 이것들을 모으면 원식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거예요. 이걸 다 일일이 분배하면서 계산하기 힘들고 이렇게 공통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야. 좀 전에 했었잖아. 공통 부분 나오면 이거를 치환해 보자. 그래서 항의 개수를 좀 줄여보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그럼 이게 a 플러스 1 이게 곱하기 a죠? 곱하기 a 마이너스 30 이런 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인수분해하기 힘든데 이거를 분배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0 여기까지 괜찮아요? 분배한 거죠 그냥? 그리고 항 3개짜리를 얘를 인수분해하는 것보다는 얘를 인수분해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죠. 그럼 항 3개짜리 인수분해니까 여기 a 곱해서 마이너스 30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는 걸 찾는 거니까 플러스 6 마이너스 5 이것도 괜찮아요? 그럼 인수분해가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5가 되고 다시 여기까지 문제는 어쨌든 인수분해하라는 뜻인데 그럼 인수분해가 끝났지만 문제에서는 어디를 봐도 a가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 다시 돌리면 돼요. a 자리 대신에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만 제자리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강의를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강의를 이건 치환을 두 군데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공통 부분이지만 이렇게도 지금 공통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둘 다 치환하는 겁니다. 3x 플러스 1을 뭐 라지 a로 두고 그 다음에 y-2는 라지 b로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그럼 저 식은 따라 쓰면 돼요. 라지 a 제곱 플러스 2 라지 a b 플러스 라지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꼴이죠. 그리고 보니까 항이 하나, 둘, 세 개짜리 항 세 개짜리 a 여기 b 여기 b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면 둘 다 플러스고 곱해서 1 더해서 2가 되려면 둘 다 1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a 플러스 b가 두 번 곱해지는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럼 a 자리 대신에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3x 플러스 1 플러스 b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 전체 제곱 동리항 처리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돼요. 아셨습니까? 네.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는 잠깐만 복습용으로 두 가지 형태만 좀 봐드릴게요. 제곱항이 3개인 거와 그렇지 않은 케이스로 조금 헷갈릴 만한 문제들이 뭐 이런 거를 두 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두 개. 항 4개짜리 인수분해는 둘 중 하나죠. 제곱항 3개 찾아서 마지막은 제곱만의 제곱꼴로 인수분해 하든지 아니면 두 개씩 짝지어서 공통부분 2번 찾든지. 근데 밑에는 4번이 그런 케이스예요. 문제 봤을 때 항이 하나, 둘, 셋, 4개. 4개인데 제곱항이 3개인 상태죠. 1은 제곱 마음대로 붙여도 된다고 했으니까 필요하면 3 붙여도 되고 4 붙여도 되고 뭐 100 붙여도 되고 1은 상관없어요. 1의 거듭 제곱은 항상 1이니까. 그럼 여기다 제곱을 붙여놨더니 제곱항이 총 몇 개 있냐면 4개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제곱항 3개 중에 유독 부가 다른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혹시 선생님 제곱항의 부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하죠? 그런 거는 시험을 못 내는, 이건 문제를 못 내는 거예요. 인수분해 그런 상태는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것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곱항의 부가 하나 다른 게 나타나요. 그럼 얘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는 플러스가 생략돼 있고, 여기 제곱항에는 마이너스, 여기 제곱항에도 마이너스. 결론은 부가 다른 하나를 빼고 나머지 세 개 항을 이렇게 짝지어서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꼴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럼 이런 케이스는 앞에는 1을 빼고 제곱 앞에 음수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어려워요. 왜냐면 완전 제곱식은 같은 게 두 번 곱해져야 되잖아. 같은 게 두 번 곱해진다는 얘기는 플러스를 두 번 곱해도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해도 플러스가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저 음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있던 음수를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지우개를 지우거나 갑자기 짝대기를 찍 긋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저걸 처리하는 방식은 바깥으로 마이너스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꿨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제곱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보니까 뒤에 있는 식이 이제 완전 제곱이 돼요. 이렇게 x, x. 왜? 항이 3개거든요. 항 3개는 앞에 곱, 뒤에 곱으로 처리하죠. 4y제곱은 일단 y가 두 번 곱해서 y제곱인데 4가 되려면 2 이게 어떨까 싶어요. 그럼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려면 일단 부호는 둘 다 마이너스 했더니 딱 맞죠?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그럼 이 상태로 이어서 이제 마무리해 보니 앞에는 1이고 뒤 거는 이 가로가 x-2y가 두 번 곱해지죠. 이런 상태로 가로가 돼요.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끼리 묶어 설명해 보면 이렇게 써지겠죠? 이렇게. 자, 쓰고 나서 보니까 앞에 것도 필요하면 제곱 붙이면 되는데 모양이 이런 꼴이라고 했잖아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은 합차. 가로 두 군데다가 제곱 밑에 있는 네모와 세모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를 네모로 보시면 됩니다. 제곱 밑에 있는 이 1을 네모. 여기 있는 제곱 밑에 있는 네모를, 제곱 밑에 있는 식을 세모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갖다 끼시면 돼요. 남은 건 가로 두 군데다가 네모 1과 세모 x-2y를 한 번은 더할 때는 부호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뺄 때는 뒤에 있는 x-2y의 전체 뺄셈이니까 마이너스가 분배돼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y. 그럼 가로 안에 어느 항도 이제 더 이상 공통인수를 안 가지고 있고 전체 다항식이 이 가로와 이 가로에 곱으로 묶였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4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2번은 항이 역시나 4개짜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항 4개를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제곱항 3개를 찾는데 이건 제곱항이 3개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제곱 있고 제곱 있는데요. 항 자체가 제곱항이 돼야 돼요. 얘는 x만 제곱돼 있고 y는 제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결론은 제곱항이 3개짜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곱항이 3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개씩 짝 짓습니다. 항이 4개니까 2개씩 짝을 따로 지어요. 자, 2개씩 짝 지을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봐서 앞쪽에 있는, 예를 들어 얘네 둘을 묶었잖아? 그럼 얘네 둘을 묶으면서 묶이는 어떤 가로 안에 있는 그 문장의 형태가 뒤에도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같은 꼴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묶었을 때 의미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그럼 한번 해보는 거죠. 앞에 거 2개, 뒤 거 2개 따로따로 해보자는 얘기죠. 누가 봐도 x제곱이 겹치잖아요. 그럼 x제곱을 공통인수로 빼냅니다. 그럼 얘는 y가 남을 테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남겠죠. 그러면 x제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뒤에는 x가 없기 때문에 얘가 중요합니다. 뒤에 있는 뒷부분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y-1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러면 오히려 내가 할 게 뻔합니다. 뭘 만들어야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편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어떻게 하면 얘가 y-가 될까 했더니 y를 만들려면 앞에는 마이너스 4를 바깥으로 공통인수를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4로 나누면 y가 남고 플러스 4를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렇죠. 이제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y-가 곱해져 있고 얘도 y-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 y-2가 가로 안으로 분배됐다는 얘기죠. 그 가로 안에 있는 대상은 얘겠죠. x제곱. 얘일 겁니다. 마이너스 4. 그래서 이 가로가 이렇게 분배되면서 제가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분배되면서 두 번째 가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남은 거는 이게 이제 인수분해 끝났다면 이게 답일 텐데 아직 안 끝났어요. 뒤에 있는 항을 보니까 항이 2개짜리인데 이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바꿀 수 있죠? 그럼 y-2 합차죠.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그럼 여기까지가 인수분해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자, 1번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법. 왜 곱셈 공식 할 때도 곱셈 공식을 이용한 뭐 계산법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98의 제곱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런 거 했었죠. 100-2의 제곱으로 처리한다. 또 얘는 a 빼기 b의 제곱식을 이용하는 형태. 그래서 앞에 거 10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100 곱하기 빼기 뒤에 있는 2 플러스 뒤에는 2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400 플러스 4. 그래서 만에서 400을 빼면 9600. 9600에 4를 더하면 9604. 이런 거 했었잖아요. 비슷합니다. 인수분해도 뭔가 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다 보면 인수분해 썼을 때 좀 더 유리한 게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의 예가 있는데 1번 예. 여기 15 곱하기 25 더하기 15 곱하기 75. 그럼 15가 둘 다 분배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럼 15를 빼내고 25 플러스 75 했더니 이게 15 곱하기 100 답은 1500. 훨씬 더 계산이 쉬워진다는 얘기죠.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2번에 얘는 2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1 곱하기 9 곱하기 9의 제곱. 저렇게 어떻게 보면 저렇게 이쁘게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와 있는 대로 보자면 저건 21을 A로 보고 9를 B로 보게 되면 저 식은 완벽하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집어넣어요. 그럼 21 플러스 9의 제곱 30의 제곱이니까 900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3번의 얘는 누가 봐도 합차죠. 97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97을 제곱한 다음에 9를 빼도 되겠지만 이게 인수분해를 쓰다 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가로 두 군데다가 하나는 97과 하나는 3을 더해주고 빼준 걸로 그럼 더하면 100이 되고 빼면 94가 돼서 이쪽 숫자가 간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9400이 정답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자 밑에는 이런 것들 루트 나오면 일단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저기 x값이 루트 2 플러스 1 y값이 루트 2 마이너스 1 다음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주로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하겠죠. 여기다 직접 집어넣는 거예요.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 곱하기 y가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y가 루트 2 마이너스 1인데 그걸 제곱한 거니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제일 어이없는 애들 뭐 이걸 제곱도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건 a 플러스 b의 제곱이 이거라고 자꾸 착각하는 친구들이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 몇 번씩 했죠. 이거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리진 않았는데 이제 계산이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해주잖아요. 루트 2의 제곱 2 플러스 얘랑 곱한 게 2배 2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1 그 다음에 이건 합차 그럼 앞에 거 루트 2의 제곱 2 빼기 뒤에 거 1의 제곱 1 그럼 플러스 2 곱하기 1 다시 여기 또 계산 루트 2의 제곱 2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루트 2 뒤에 1 플러스 뒤에는 1의 제곱 이걸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럼 처리하다 보니까 답은 2루트 2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루트는 지워질 거예요. 그럼 숫자가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이게 남죠? 2를 3번 6 거기다 1 더하면 8 뭐 이런 문제입니다. 답이. 근데 이렇게 풀리니까 너무 귀찮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대입하기 전에 관계를 잘 보다 보니까 막 대입해서 정신없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주어져 있는 식을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항이 3개짜리인데 여기 x 여기 x 여기 y 여기 y 곱해서 y제곱 곱해서 x제곱 근데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 되려면 둘 다 플러스 xy 더하면 2xy 이게 인수분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 되고 x값이 루트 2 플러스 1이고 그 안에서 더하기 y값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이걸 제곱했네요.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지워지고 결론은 루트 2가 두 번 덧셈 됐으니까 2 루트 2. 얘를 제곱한 거니까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돼서 얘네들을 곱하면 정답은 8. 이게 더 쉽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일일이 대입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더 요령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셔라 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풀라는 것만 풀어보세요. 풀라고 말씀드리는 것만. 12, 여기 그냥 이쪽 풉시다. 12-1번 푸시고 요 밑에는 13-1번에 위아래 두 문제 있죠. 이거 풀어보세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12-1번, 13-1번 이렇게 두 문제를 위아래 두 문제, 마지막에는 두 문제를 풀어봅시다. 12-1번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 인수분해 공식은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91 곱하기 91이 둘 다 곱해져 있죠? 공통 부분이니까 바깥으로 빼냅니다. 공통인수 빼듯이 뺍니다. 119 마이너스 19가 될 테고 이게 91 곱하기 100이 되므로 9100. 2번은 이 모양이 이제 제곱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제곱식에 대한 인수분해법. 52가 겹쳐 보이니까 52를 A라고 본다면 의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A제곱 플러스 뒤에 뭐가 나올 때 보통 뒤에도 어떤 식의 제곱 형태가 많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뒤가 제곱은 뛸 수 있는 숫자인데. 그리고 보니까 4가 2의 제곱이 4이기 때문에 만약 2를 B로 본다면 52의 제곱은 A 제곱으로 바뀌고 여기는 4는 마이너스 2 곱하기 52 곱하기 2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순서대로 보면 4를 2 곱하기 2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2를 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52가 A, 2가 B, 이건 A, B 이렇게 되고 4는 2의 제곱. 근데 많이 보던 식이죠? A 빼기 B의 전체 제곱. 집어넣어요. 52 빼기 2의 제곱. 50의 제곱. 2500.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좀 너무 있는 그대로만 분류하지 마시고 조금 식을 바꿨을 때 내가 하는 뭐와 유사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12가 겹쳐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럼 65 제곱 마이너스 35 제곱이 가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제 합체가 되죠. 12 곱하기 얘가 가로 두 군데다 나눠서 곱해지죠. 하나는 65와 35를 더한 거, 하나는 65와 35를 뺀 거. 이제 12 곱하기 100 곱하기 30.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36 한 다음 0이 하나, 둘, 세 개. 36,000 이렇게 되겠죠. 1, 2, 3은 이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못할 만한 문제 아니에요. 조금 더 배운 것들 어떻게 이용할지 머리를 좀 더 쓰면 되는 거고. 13-1번은 x가 루트 7 마이너스 2, y가 루트 7 플러스 2.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은 물론 해결을 할 수 있겠죠. 대입할 수 있는데 대입하고 제곱식 처리하고 좀 귀찮으니까 혹시 안 된다면 그냥 대입해서 풀어야 되겠지만 이 식을 변형할 수 없을까 하다 보니까 변형이 돼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고. 바꿔놔도 별 의미가 없으면 그냥 대입하는 게 낫고요. 근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x 플러스 y가 여기서 x 플러스 y는 루트 7 마이너스 2에다가 루트 7 플러스 1을 덧셈하라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지워지고 앞에 있는 가로는 2루트 7로 바뀌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루트 7 마이너스 2에서 루트 7 플러스 1을 전체를 빼내는 거죠. 그럼 루트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2 얘랑 지워지고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곱하겠다는 거죠. 정답은 마이너스 8 루트 7 이게 제일 쉬운 수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입하시는 것보다는 합차로 인수분해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하는 게 유리하다. 자, 2번. 2번은 이걸 여기다 그냥 대입하는 건 너무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친구들. 진짜 아무 생각 없는 친구예요. 그럼 그나마 그냥 집어넣는 것보다는 어떻게 집어넣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숫자 자체가 너무 복잡한 숫자니까 왜 복잡한지를 봤더니 일단 분수 형태에다가 분모가 루트를 끼고 있는 무리수죠. 유리화가 필요했구나.
그리고 이제 앞에서 배운 게 있어요. 이거 기억나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분의 1을 유리화하시오. 그럼 답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이 된다. 앞쪽에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루트 안보다 1만큼 크다. 그러면 이 보 반대보가 유리한 결과가 되거나, 혹은 앞쪽에 있는 숫자를 제곱한 값이 뒤쪽에 있는 숫자를 제곱한 것보다 1만큼 커. 그러면 분모는 어차피 1이 될 거다 생각하고 이 보 반대보가 정답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럼 여기는 x도 유리화를 하시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공부를 조금만 하셨다면, 수업을 조금만 잘 들으셨다면 이럴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죠. 캐다 보면 결국은 분모는 루트 10의 제곱 10, 3의 제곱 9, 10 빼기 9, 분모는 1이니까 안 써도 그만이고, 분자의 1에 얘가 곱해지니까 루트 10 플러스 3이 그대로 답으로 나올 거야. 그리고 보니까 앞수를 제곱한 값이 10, 뒷수를 제곱한 값이 3, 9. 그럼 10과 9의 차이는 1이니까 분모는 유리하면 1이 남을 테니 안 쓰겠다는 거죠. 그럼 y는 바로 계산 되겠네요. y는 루트 10 반대보 3. 역시나 이거 여기다 대입하기는 좀 아깝죠, 식이? 누가 봐도 완전 제곱이잖아.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그럼 x 루트 10 플러스 3 더하기 y 루트 10 마이너스 3. 자, 이런 그냥 지워지고 루트 10이 두 번 더 쓰면 됐으니까 2 루트 10이죠. 걔를 제곱합니다. 그럼 2를 제곱 4 곱하기 루트 10의 제곱 10 40 이렇게